중고차 딜러가 현대기아차를 불매운동해? 그럼 뭘 팔지? 와, 엄청난 대가는 또 어떤 걸까? 북한 중앙방송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들어온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동욱 현대차 전무가 국정감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골목상권인데 무슨 대기업이 들어온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팔면 그래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밥그릇까지 뺏어 먹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다고 해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댓글을 보니까 네, 댓글 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래도 적어도 중고차 매매하시는 뭐 딜러분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의견을 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신동재 전국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연합 회장. 중고차 딜러가 이런 연합이 있었어?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에 진입할 경우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대가라니 뭔가 꽤 무섭습니다. 꽤 무서운 멘트들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뭐 영세 사업자들이 좀 어렵다, 아니 치킨집 망하겠다 이러면 동정표 주고 막 뭐 배민 문제 있다 뭐 이렇게 다들 네티즌이 막 배민하고 싸워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티즌들 댓글을 한번 볼까요? 현대차 진출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기준도 없고 양아치 득실거립니다. 기업 진출해서 판 정리하면 중고차도 많이 투명하게 거래될 것입니다. 대환영합니다. 고객 등만 치려고 하던 벌 같은 중고차 파리들은 싹 없어지길 기대한다. 한시가 급합니다. 중고차 딜러 인천 사기꾼 천지입니다. 아니, 이분 왜 이렇게 인천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으시지? 인천이 왜요? 왜 중고차 딜러를 걱정해주는 댓글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왜 이럴까요? 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 내용과 맞물려서 지금 중고차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어요. 여기 뭐 보배드림에 나온 거 보면요, 공포의 중고차, 폐차가 새 차로 둔갑된다 뭐 이렇게 써있는데, 전손 처리가 돼서 폐차되는 차를 굳이 폐차 안하고 이렇게 다시 나온대요. 다시 나와서 수리해서 검사를 다시 받으면 완전히 무사고, 보닛 교환, 범퍼 교환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내용을 보면 5,600만원에 폐차를 사가지고 와서 이걸 몇 천만원에 판다고 해요. 그러면 1,600만원이 남는데, 근데 이거 자막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한 대당 1,600만원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4,500만원에 가져와서 이걸 2천만원에 팔면, 그러면 그 1,600만원 정도의 마진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한 1,000만원 정도를 수리비로 지불해도 그래도 충분히 남는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1,600만원 마진이 있으면 수리비로 1,500만원 써도 100만원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고차 업자 입장에서는 쏠쏠하죠.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침수차예요. 침수차 다 녹슬었어. 그래서 성능검사 하는데, 성능검사 하시는 분한테 알겠는데 그냥 이상 없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럼 이상 없다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럴 거면 성능 검사 왜 합니까? 성능 점검을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물론 이건 일어나기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해요. 보험으로 만약에 침수 전손 처리를 하고 나면 이건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이거 고지 안 하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보험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침수를 그냥 가져와서 자기 돈 내서 1,500만원 내고서 고쳐, 그러면 그건 이력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침수차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없지 않은 거예요. 정말 아직도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차를 폐차했어. 폐차라고 해서 전손 처리를 해서 완전히 그냥 다 부서졌어. 이게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캐딜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고차 사이트에 무사고라고 올라온 게 있어서 자기가 저거 내 차인데 무사고로 올라왔네. 차 번호도 그대로, 최소한 인간적으로 차 번호는 바꿔놓고 이걸 뭘 무사고라고 해야지. 아무튼 양심선언처럼 이렇게 올리신 분이 또 계시네요. 전손이 뭐예요? 전손은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났잖아요. 아니면 침수가 돼. 그러면 차 고치는 비용보다 그 차를 중고로 사는 게 더 싼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게 고치느니 그냥 폐차하는 게 낫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보험 든 차 가격 전부 다 줄게, 그러면서 보험사가 돈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그 차를 가져오죠.
그 다음은 난 몰라 하면서 그 상태로 딜러한테 그냥 넘겨요. 전손만 받는 딜러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걸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럼 부활업자가 이걸 받아서 다시 새 차로 부활시키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고로 전손 처리된 거는 뭐 꼭 고지할 의무는 없어요. 보험 이력을 보면 분명히 있는데 판매할 때 꼭 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차가 무슨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부활을 막 해요. 김태환급이야. 김태환 맞나? 부활 누구니? 거의 정동하야? 동하 혹시 보고 있니? 아 참 저 정동하 씨하고 좀 친한데. 동하야 연락해. 알았지? 한번 출연도 해줘. 지금 부활 아니대요. 지금 부활 아니지. 부활 아니지. 언제 또 부활할지 모른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 다 몰지각한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다 흐려놓은 거죠. 또 있습니다. 영상 있는데 이거 진짜 흘러간 영상이긴 한데 영상 제목이 조폭 같은 중고차 딜러 이렇게 써 있어요. 차를 보러 갔다가 그 차가 마침 없대. 그러더니 딴 차를 보래. 그래서 그럼 안 살래요 이랬더니 그냥 그 사람을 납치해 버렸다고 하죠. 납치해서 차에다 가둬버렸어. 역시 인천. 아니 왜 자꾸 그렇게 인천 딜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인천에도 정말 착한 딜러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가 인천이라고? 여기가 인천이라고? 인천이 인천이네. 그냥 인천 딜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솔직히 인천 딜러분들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네, 얼마 전에 또 핫한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굳이 나서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조사했어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중에서 이상하다 싶은 사이트들을 신고해라 해서 신고 받고서 그리고 그 사이트당 100대씩 샘플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0대씩 조사를 해보니까 그 95%가 다 허위 매물인 걸 밝혀졌죠.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건 그냥 미쳤나 보다 싶어요. 이재명 도지사가 내일까지 허위 매물을 다 지워라. 이거 안 지우면 바로 인실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냥 하루 만에 모든 매물이 다 사라졌다고 해요. 다 사라졌대. 그냥 100% 그냥 아예 없어졌대.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고차 시장은 원래 이래요. 왜냐면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조지 에컬로프가 예전에 얘기했던 레몬 마켓. 그게 바로 중고차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레몬을 섞어 파는 가게가 있는 거야. 1000원짜리 오렌지를 쭉 팔면서 그 중에 몇 개는 500원짜리 싸구려 레몬을 섞어 파는 거죠. 1000원짜리 오렌지라고 해도 구별할 수 없는 레몬하고 이걸 섞여 있을 때 이걸 어떻게 1000원 내고 사겠어요. 그거 샀을 때 레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오렌지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를 500원 내기도 좀 애매하고 1000원 내기도 애매하고 해서 한 700원 정도? 뭐 750원 정도 요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오렌지 파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 그리고 500원짜리 레몬을 파는 사람은 무조건 이득. 그러니까 딜러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오렌지를 도매에서 떼우질 않죠. 그냥 500원짜리 레몬만 구해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가 레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굳이 좋은 차를 딜러들이 매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 중간에서 돈을 내니까 최대한 후진차를 어떻게든 구해서 비싸게 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거 열받죠. 이고차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우리 차 진짜 좋은데 저 후진차, 저 쓰레기차하고 폐차하고 비슷하게 도매급으로 같이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만든 게 인증 중고차입니다. 우린 정말 확실한 거를 매입할게. 확실한 거 매입하고 정말 확실하게 고치고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팔겠다. 확실히 검증하고 문제 없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더라도 내가 몇 개월간 이거 무상으로 다 보증 수리해주겠다. 다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이런 브랜드들이 다 인증 중고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들의 중고차 가격 방어가 확실하게 돼주는 거죠. 그런데 중고차를 파는 입장에서도 자기가 차를 정말 말끔하게 탔던 사람들은 그런 인증 중고차에 파니까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고 새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현대차는 이게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지난 9월 달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수입차가 대부분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는 이걸 제한했다. 이거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실제로 예로 든 게 2017년 제네시스 G80 감가가 신차 대비해서 30%가 넘는데요. 근데 E클래스는 25.5%에 불과하되 실제로 E클래스는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데 제네시스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협회에서는 그래서 이 인증중고차를 현대차도 해야 된다, 이런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건 중고차업자들의 보이콧이죠. 중고차업자들이 정말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인터넷 댓글들 보면 약간 비웃고 있어요. 해라, 해라. 하면 되지. 아유, 해라. 뭐. 택시 파업할 때랑 비슷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불매운동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드는요, 현대차 글로비스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경매 있잖아요. 이거 보이콧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보이콧하면 도대체 현대차가 그거 어디다 팔 거냐? 아니, 자기가 만들면 되잖아. 자기가 만들어서 팔면 되네. 아, 이거 보이콧이 안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가 그거를 팔 데가 없을까? 소매한테 바로 팔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이콧한다 그러면은 중고차업자들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 100% 다 보이콧하자 라고 했을 때 몇 명은 아, 꿀이네 이러면서 그때 딱 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고차 할부 40%가 현대캐피탈인데 현대캐피탈을 안 쓰겠다, 이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글쎄, 그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현대캐피탈 쓸래요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용하지 않죠? 게다가 현대캐피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돈을 사전에 이 사용자 통장에 꽂아줘요. 대출 비슷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 이걸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상. 현대캐피탈 같이 이렇게 돈을 대출해주고 이걸로 차를 샀다는 증명을 현대캐피탈에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러가 여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불매운동은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업, 중고차 딜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이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뭘까? 특히 여기에 또 희한한 조건이 붙은 게 중고차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윤을 남기지 않는 중고차 사업. 아, 이거 이상한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사업을 진출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럴만한 게 현대차가 원래 자체적으로 중고차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차가 나왔다. 근데 인수 거부를 했다. 근데 다른 분한테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다른 분도 잘 안 살려고 그래. 재고가 계속 됐어. 할인을 하는데도 안 팔린다. 그러면 그것도 중고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중고차가 잘 됩니다. 왜냐면 차의 모든 옵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색깔을 바꿔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괴상한 색으로 막 조합하고 나서 뭐 노란색에 뭐 무슨 뭐에 막 온갖 것들을 막 기괴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서 인수거부를 해. 이 조합이 지금 GV80이 10만 가지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인수 안 해. 그러면 누가 그걸 인수하겠어? 그래서 누군가가 똑같은 조합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면, 그러면 그것도 중고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고차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중고차 딜러분들 봤을 때 조금 강한 분들이 많잖아요. 좀 무서운 분들 많은데 이분들이 현대차한테도 꽤 강하게 하시거든요. 여기 중고차협회장께서도 현대차 불매운동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현대차 신차 우리가 중고차로 안 받아주면 너희 큰일 날걸? 뭐 이러는 분위기인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를 계속 봐야 되냐, 그냥 내가 하고 만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가 모든 중고차에 다 뛰어드는 건 아니고요. 일단 수익이 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연식은 최장 4년 5년 이 정도 좀 짧은 연식만 취급하겠다. 그리고 2500cc 준대형급 이상만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2500cc 이상 그러면 사실 제네시스네. 제네시스 때문에 이거 굳이 만든 거네. 제네시스 중고차 방어가 요즘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 진출에는 이런 배경이 있고요. 아마도 뭐 비판 입장에 선 분들도 이런 내용까지 알고서 비판하셔야 조금 더 건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중고차업자들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스스로,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신 주변에 있는 중고차 딜러들의 문제들을 좀 자정하는 그런 노력까지 기울여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